부과장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보자. 제 번호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셔가지고 번호 좀 크게 써드렸어. 원래 작게 적었는데 이번에 좀 크게 적어드렸으니까 번호 저장하시고, 자 7월 27일 날 공간한테 이제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아, 번호 없었어. 30분에서 나가 번호 없었어. 2951 1587 이렇게 돼 있어요. 2951 1587. 자, 보면은 제가 카톡 고객한테 이제 카톡을 막 보내죠.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보내요. 저희 딸하고 같은 동갑 고객이 있어서 이런 거 있다 막 공짜로 막 해준다라고 보냈더니 뭐 재밌겠다고 자기도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실비에 추가로 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제가 일배책을 안 넣을 리가 없었죠. 당연히 있게끔 돼 있는데 고객이 없는 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파트 누수 같은 것도 보험으로 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누수 자기가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진 있는 거 한번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배관에 관련돼서 물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사 견적서를 냈어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200 정도 나왔네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폐기물이라 가지고 요거 다 폐기물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말끔히 누수 공사를 마쳤어요. 근데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따르고 지금 자기네 집 것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현대해상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좀 더 큰 사고가 막 있어요. 누수 관련돼서 천정 자체가 그냥 아예 다 난리가 나고 막 이러네요. 우리 집 어느 날 갑자기 천정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배상? 윗집 배상책에 가가지고 이제 증권 따져야 되겠죠. 증권 조회할 때 뭘로 하면 돼요? 오케이 마이고, 있죠? 오케이 마이고, 아니면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 배상이라고 해서 내가 살지 않고 임대해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임대인 배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고 나면 다 줘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줘요. 법적으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해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손해방지 경감 또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익하였던 비용이라는 문구는 아시나요? 보상하는 손해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신체든 재물이든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거를 준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문구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누수로 우리 집에서 배관이 터졌어요. 아랫집에 지금 막 이렇게 번졌어. 아랫집은 일배책에서 나가죠. 우리 집이니까. 네. 근데 우리 집 거는 어떻게 해요? 일배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내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나니까 이걸 고쳤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줘야 돼요? 그럼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밑에 집이 안 터져, 그러니까 밑에 집으로 퍼지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예방 차원으로 고쳤어. 그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괜찮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관련된 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폭력 같은 건 나오나요? 폭력행위? 폭력행위 안 나오나요? 근데 제가 이제 법 판례를 막 봤었는데 자식이 사고를 엄청 치는 애야. 그 애들 맨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다니고 막 이런 애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한테 과실이 잡혔어요. 아이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과실. 그럼 부모의 일배책으로는 나가나요? 이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법률상이 중요한 거예요. 법률상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거 조금 너무 이게 온라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악용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대응하실 때 그런 사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설명하시면 돼요. 고객 봐서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문구예요. 임대인 배상이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자기 집으로 안 돼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냅두고 있단 말이에요. 보험 관련돼서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은 고객의 일배책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누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도움 되는 거니까 이 일배책 관련된 주소 확인하시고, 농협 손해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3억 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여기 이 회사 처음 와서 무조건 파세요 라고 한 게 요거예요. 이거랑 메디치의 골절 100만 원 주는 거, 진단비 100만 원 주는 거. 요게 9월 17일, 그러니까 14일까지만 판매되고 그 다음에 갱신형 1억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일배책 비갱신, 100세 비갱신 3억. 기존에 1억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있어도 되죠? 네. 기존에 1억 갖고 있는 사람도 3억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배책 관련된 거 이번 기회에 꼭 넣어놓자 안내하시면서 뭐 수술, 후유장애, 이제 뇌혈관 이런 애들 다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배책 관련된 거 보셨고, KB 송보 이제 아까 그 고객한테 요걸 안내를 했어요. 집이 두 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임대해준 데가 두 채예요. 그래서 두 채 관련돼 가지고 양쪽 집을 이렇게 급배수 300만 원 넣고 임대인 배상 책임 1억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켰어요. 상품은 뭘로 할까요? KB에 혹시 요 우리 집 안심 종합보험이라는 거 아세요? 요게 인보험으로 쳐주는 거죠. 재물보험이지만 인보험으로 실적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시상이나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상품에는 임대인 배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홈앤비즈라는 상품으로 해서 소재지 2개까지 들어가는 요 상품으로 안내해서 가입을 시킨 거예요. 요거 이제 만나러 수원에 계신 분인데 이제 차에서 들고 가야 되죠. 그래. 어떻게 안 가도 돼요? 모바일로? 그래서 모바일로 보냈어. 문자로 보냈더니 청약서를 문자로 그렇게 보내요. 그랬더니 고객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이 사람 청약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예약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청약서 앞장을 총무님한테 드려서 나 이 계약이 들어갔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비교 안내 확인서 꼭 넣어야 되니까 요거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래서 뭐 급배수 관련된 거 넣어드려서 300만 원 넣었는데 여기 자기 부담금 10만 원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100만 원까지는 없고 300은 200부터는 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MG도 있고 삼성도 뭐 이렇게 임대인 배상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삼성은 또 뭐 급배수가 없고 MG는 뭐 최소 보험료가 3만 원 이상인가 막 그러고 저거든요. 모바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KB가 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콘텐츠가 나왔으니까요. 혹시 건물주들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 고객 있으시면은 요거 잘 활용하셔서 임대인 배상 넣어주시면서 꼭 주소 확인하셔서 일배책 관련된 거 넣어주도록 하세요. 만기 관련된 거 넣을 수 있는데 저희 캐나의 홈페이지 오면 로그인하시면 여기 곰스 관련된 거 있으시죠? 요거 들어가면 곰스 화면이 열리면서 계약 관리에 내가 계약한 거 만기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만기 일자별로 해서 제가 만기를 설정해서 조회를 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하면 이 9월에 만기되는 내 계약들이 쭉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 놓치지 않게끔 잘 세팅하시고, 종류가 적으면 뭐 상관없는데 많으면 이렇게 자동차별로 일반 보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회하셔서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미션 2번째로 드리는 거니까요. 곰스에서 내 만기 조회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 곰스 들어가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 반복 캘린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네이버 캘린더를 좀 쓰는데 얘가 PC로 쓸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쓸 때는 진짜 막 화가 막 나요. 엄청나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구글 캘린더라는 건데, 네이버는 몇 명 쓴대요 이걸? 몇 명 받았대요? 500명. 근데 구글은 5억 명이 쓰고 있는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일자별로 나오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고 시간대별로도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일자 생일 있는 분들 표시가 되고 시간별로 30분 단위로 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일정을 입력을 하면 이쪽에 반복 안함이라는 거 보이시죠? 반복 안함을 누르면 이렇게 반복 일정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여기 조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요거 잘 보셔서, 예를 들어 내가 9월 3일에 계약한 게 있어. 그럼 매년 9월 3일에 이 사람은 보험 만기가 된다. 자동차 보험이든 일반 보험이든 이런 거를 세팅하면 그때 계속 저한테 알람이 오겠죠.
그러면은 알람을 좀 미리 맞춰놔서 한 2주나 2달 전으로 맞춰놔서 고객한테 연락하면서 이제 보험 만기되니까 요거 이제 안내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면 되겠죠. 만기 일정 관련된 거 요거 잘 세팅해보세요. 이거를 잘 쓰시면 비서가 따로 없어. 그냥 나한테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좀 잘 쓰셔서 만기 일정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거를 목표 이렇게 3월째도 쓰거든요.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떤 목표를 하겠다라고 적고, 내가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를 써보겠다. 그럼 나는 구글 캘린더를 써볼 거야. 일정을 입력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기간이라던가 수치를 적으면 돼요. 이 사람 만나서 언제 만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꼭 적어보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제가 에어컨 잠깐 꺼드리죠. 그리고 이제 치과 방문하는 거를 제가 입력한 게 있었거든요. 그 KB에서 치아보험 가입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구강검진권이라는 거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지페리오라는 거 무료로 쓸 수 있대요 라고 해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이거 공짜라서 잘 안 가게 돼요. 내가 돈을 내면 가. 아까워서. 근데 공짜면 잘 안 가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일정에다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요 기간 관련된 거 나오는데 이 언제까지래요? 2020년. 그럼 딱 보자마자 시간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일정을 입력해서 여기를 찾아가도록 했어요. 쿠폰 번호 있으니까 쿠폰 번호 들고 병원을 찾아갔죠. 이거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병원 찾기가 있거든요. 제가 병원을 찾았더니 가까운 남동구 쪽에 이쪽에 홈플러스 쪽에 이렇게 포도나무 치과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가면은 이렇게 가글 같은 걸 하나 주거든요. 입에 넣어서 뭐 가글가글 하고 있다가 좀 이따 뱉어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내 입속에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 그 검사 결과표가 나와요. 이게 KB에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3개월 후에 이제 문자가 저렇게 저처럼 와요. 그러면은 보고 가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면 아주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잇몸 염증 및 치조골 파괴에 관련된 거 있고,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주염 유발. 어떠세요? 무시무시하죠? 더 무시무시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 복사해온 거예요. 이렇게 입속이 이렇게 위생이 좀 불결하면 그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아 건강 관련된 거 잘 신경 써야 된다.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면 폐암이나 심장암, 췌장암 관련된 거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애들도 뭐 2~3배씩 막 높아진다. 그래서 당신 건강에 자신 있으면은 치아보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안 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 돼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이제 그 치과보험 관련돼 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 조회라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았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10년치가 나오거든요. 10년치가 계속 저한테 이제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거를 보니까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2번 있었어요. 2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 치과를 갔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한테도, 고객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자기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 건강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고객한테 안내하시고, 이 10년치 결과 목록 보는 것도 아주 좋긴 한데, 옆에 보면 한눈에 보기 있거든요. 한눈에 보기 한번 봐보죠. 제 걸로 나오네요. 비만 나온다. 비만. 저거 비만이래요. 그러대요. 근데 허리둘레는 정상인데 딴 데서 좀 비만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여기 보면 고혈압도 있었네요. 고혈압기 지금은 119에 78로 18년도에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 120이 다 넘어가던 상황이었어요. 전에 뭐 이렇게 좀 높게 나올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고혈압 관련된 거. 그리고 빈혈도 빨간색, 당뇨도 빨간색. 당뇨는 당뇨 수치 몇이래요? 지금 97, 96, 95, 90 이렇게 되죠. 근데 100 이하면 정상인데, 고혈압, 당뇨 진단은 몇? 공복혈당 125 있죠? 126 여기 써있는데 126 이상이면 당뇨 진단 받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공복 혈당 관련된 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상 지지혈증도 뭐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고, 만성 질환, 간장 질환, 폐결핵, 흉부 질환. 보시기는 엄청 건강해 보이지만 약간 빨간색이 쭉쭉 있었어 사실.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냥 정상만 제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별 이상 없는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신호가 있을 때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책임지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매년 고객이 좋아지는 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큰 보람이니까요. 고객 관련된 거 한번 잘 봐주세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런 자료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매거진 자료도 있거든요. 매거진 아주 좋아요. 제가 여기 봤더니 치아 관련된 게 있어요. 15년 2월에 나온 치아 관련된 거. 여기는 칫솔질 하는 방법부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를 먹고 칫솔질 하면 어떨까요?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산이 다 묻어있는데 그걸 칫솔로 긁어내면 이게 다 범랑질이 깎아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칫솔질 하는 방법들. 세게 하는 게 좋아요? 살살 하는 게 좋아요? 살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예전에 제가 치아 책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잡더라고요. 칫솔을 요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만 잘 해도 치아 건강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잘 한번 보시고, 아까 일정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일정을 넣을 때 내가 양치질을 지금 영업하시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정치 않죠? 그러면 양치질 같은 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양치질이라든가 치과 방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까 이 캘린더에다 일정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반복 일정. 매월 뭐 1시에는 나한테 양치질 하기라는 게 딱딱 계속 뜨게끔. 그러면은 이걸 해놓은 거랑 안 해놓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치아 관련된 거 잘 활용해 보셔서 미션 3번째, 캘린더에 양치질 반복 관련된 거 입력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양치질만 보면은 좀 그런데 이거를 익숙해지면 이게 변형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걸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써보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들어가면 진료 및 투약 정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병원을 언제 갔고 무슨 약, 그러니까 약을 며칠치를 먹었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제 딸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거 잘 들어가셔서 고객 거 이렇게 딱 해서 조회해보면 고객이 병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고지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객이 어떤 약 먹고, 만약에 고혈압 병원 들려서 고혈압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고혈압 알아와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고객한테 좀 받아오면 돼요. 근데 약 관련된 거 있죠. 여기 보면 약 이름, 개수 이런 거 나오죠. 고객이 약 이름을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요 한 장 적는데 무슨 오타가 그렇게 많은지 오타 지금 다 수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관련된 거 잘 보셔서 고객이 얘기하면 좀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선수 칠 수도 있겠죠. 네. 고객을 만나는데 통풍이 있대. 자이로립정 먹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약 이름 한번 전문서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오타 있는 거 수정했으니까 꼭 보시고, 통풍이 유유알로프리롤 정하고 자이로립정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통풍 고객 만나면 자신 있게 먼저 딱 선수 쳐보세요. 그렇게. 자, 그래서 고객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통풍 얘기하는데, 통풍은 종류가 있네요. 무증상인지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리고 뭐 요상 검사라든가 현재 투약 중인 약의 이름과 개수 나왔어요. 통풍 약 이름 뭐예요? 자이로립정. 아까 유유 보세요. 유유? 진짜 유유야, 유유.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증 치매 진단비 나오는 거 꼭 하시라 그랬죠? 지금 농협이 2천만 원 줘요, 한 증권에. 그러니까 경증 치매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 많이 좀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요로결석이나 추간판 탈춤, 그리고 골관절염, 뭐 무릎 질환 관련된 고객이 이런 거 아프다고 하면 요거 보여주면서 요거 관련된 내용 정확히 받아. 한 번에 고객 만났을 때 받아와야지 전문가지. 가가지고 또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돼요.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 관련된 거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건 몇 가지 알면 좋고. 근데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연습도 안 돼 있고. 그래서 325 상품 관련된 거 잘 활용하시라고 하나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85세가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85세가 암보험, 골절, 상조 관련된 거 가입할 수 있는 게 KB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85세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암보험 좀 준비하자. 대박. 대박.
그래서 이제 상조가 필요한 거예요. 상조보험 관련된 거 들어가자 하시는 거고, 이거 상조 지금 이제 종신 생보 쪽 자료 보시면은 상조 관련된 거를 막 하는데 사람 죽으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비용이? 1,500? 제가 1,500 정도 그래요. 근데 그 교보생명이나 어디 생보 자료에 보면 그때 8,000인가 나왔거든요. 8,000? 3,000인지 8,000인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몇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몇천은 들었던 것 같아서 이거 상조 관련된 거 종신으로 하시는 것도 좋긴 하고, 80세나 80세가 간편 가입할 수 있어요? 325? 80세, 79세 막 이런 보게 79세는 해요? 어디가? 살짝 여기서 눈이 동공이 흔들렸는데 하나만 돼요. 하나만. 76세부터 80세는 한화 선보가 가능하니까 간편 관련된 거 요거 안내하시면 되고, ABL도 80세까지 가입하는 걸로 일당하고 수술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79세 관련해가지고 연금 가입할 수 있대요. 누구나 무심사로 무진단이니까 IBK 관련된 연금 관련된 거 넣어보자. 그리고 농협생명에서는 입원비 2만원 되니까 ABL 3만원, 얘 2만원 넣어놓으면은 월초 5만원 정도 맞출 수 있겠죠. 입원비 관련된 거 잘 한번 세팅해보세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메리츠가 이제 흥국화재에서 나온 것처럼 해지환급금, 그러니까 납기에는 해지환급금을 아예 안 주고 납기가 끝나도 조금 주는 걸로 해서 보험료 낮춘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의 때 한번 받아보시고, 75세가 유병자 실손 된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KB선거가 원래 70세까지인데 75세로 높였으니까 유병자 실손 없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골든라이프라는 상품으로 해서 그냥 이 치아 관련된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5세 이하 분들은 조금 더 너무 좋아졌죠. 거기에 종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고, 현대는 간편을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게 한대요? 15세죠. 325로 15세를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인 거니까요. 어린 분들 혹시 나이가 40세 이하여서 안 되고 막 30세 이하였던 분들 한번 컨택해 보셔서 받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ABL 관련된 거 종신 저해지. 저는 ABL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품이 진짜 좋아요. 보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환급금도 높게 나오고 세팅되니까요. ABL 관련된 거 잘 한번 써보세요. 74세까지 종신 관련된 거 들어갈 수 있다. 저해지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요거는 70세 이하 농협 승부는 325는 아닌데 자동차 상해 부상 치료비라는 거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었죠. 가족, 내가 가입했는데 가족이 자동차 사고 났어. 그럼 내 거에서 보험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가족 자부상이 나는 거 잘 활용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요거는 진짜 희한한 거 나왔는데 70세 이하 분들은 325로 고객한테 고지 많이 안 물어보고 325로 뇌혈관 허혈성을 넣어주겠다라는 상품인 거예요. 9월부터 들어가는 한화 손보로 금액은 100, 200, 300으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70세 분도 뇌혈관 허혈성 가입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입원비, 수술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험료는 막 보면 66세부터 70세까지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죠?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분들 관련돼서 가입하자. 325만 통과되면 뇌혈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한화 거 관련된 거 보시다. 한화가 상품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저거 하는 건데 하나가 아주 좋아요. 뇌혈관 허혈성, 뭐 골절, 일당, 응급실 관련된 거 비응급으로 들어가는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통합보험처럼 그냥 다 웬만해서는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다 가고, 중요한 건 납기가 10년 납도 있고 30년 납도 있고 전기 납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갱신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 고객한테 맞춤을 하기에는 너무 좋으니까 요거 꼭 활용하시되, 뇌혈관은 70세까지, 가입은 80세까지라는 거. 그래서 한화 손보 관련된 거, 뇌졸중 납입 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라이나에서 치아보험 교육했던 거 있죠. 제가 이거 꼭 한번 계속 들어보시라고 연습하시라고 막 했던 건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소스들을 많이 줬어요. 그 지점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오셔서 그때 제가 가장 쇼킹했던 게 이게 잇몸을 치과에 치료하러 가면 상해인지 충치인지 잇몸병인지 요 세 가지만 해당하는 보험금 받을 수 있다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나왔었던 게 크라운 했던 곳에 다시 하는 거고 또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저는 크라운 했던 곳에 크라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보험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 이게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큼 아냐에 따라서 보험을 받을 수 있냐 없냐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임플란트랑 뭐 크라운 관련된 거 그리고 치주질환 관련된 거 완치 고객이 치주질환 시술했어 잇몸 막 치료를 했어 그래도 완치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근데 가입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래요? 발치나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카드 자동 승인이나 뭐 치과에 있는 분들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 치아 관련된 거는 나라도 일단 치아는 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치과 예약하셔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다른 네 번째 마지막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셔가지고 내 거 치료하면서 간호사들이나 의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아보험 가입해라. 왜냐면 아이라는 지금 받아주고 있으니까 라는 거 설명하셔요. 그 사람들은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맨날 그 썩은 이들 보기 때문에 가셔서 말씀만 하셔. 주워 올 수 있어요. 주워와. 그러니까 가셔서 꼭 내 거 치료하러 갔지만 계약해오는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치아보험 관련해서 중요할 거는 치석이나 뭐 치아 치료, 치주질환 이런 거는 그냥 뭐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보면 영구치 치수 치료 관련된 거 아니면은 치주질환 관련돼 가지고 할 때는 여기 보면 치아 치료 진료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받아와야 되는데 치주는 잇몸이고 치수는 신경 치료인 거예요.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두루주랑 골수 수자 이거 기억을 잘 못하면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골수라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골수가 안 좋죠? 약간 벌써 혐오감이 딱 들죠? 여기서 골수를 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살 덩어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골수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치수라고 할 때 신경치료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지는 좀 뺐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보험금 청구할 때 여기 보면 치과 치료 확인서 보이시죠? 이거를 병원에 가져가야 돼. 프린트해서 치과에 내가 치료하러 갈 때 가져가서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받아오실 수 있어요. 까먹으면 어떡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팩스로 받으시면 돼요. 병원 팩스로 보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꼭 받아오실 수 있게끔 하시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가족 호칭 관련된 거 나오는데 가족 호칭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워요. 일단 여자 쪽 있고 남자가 부를 때도 달라. 네. 그리고 막 내가 여자 쪽 부를 때라도 여자가 남자 쪽 부를 때가 막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충 부르면 저기요 이렇게 되죠? 어이 이러나요? 보면 핸드폰에 호칭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내 엄마의 누나의 아들의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걔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내가 부를 때랑 내 와이프가 그 사람 부를 때 내 자녀가 그 사람 부를 때가 뭐라고 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호칭 계산기 관련된 거 잘 하셔서 친척분들 만나면 호칭 좀 하시고 예전 친척들 가면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전에 팔던 상품하고 지금 팔던 상품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던 것도 지금은 되고 325도 막 되고 나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프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랑 지금의 나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고객 이번에 친척분들 만나시면 일단 치아보험부터 제대로 하나 가입해보자 라고 하면서 꼭 한번 권유해보세요. 제가 미션 드린 거 있는데 미션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첫 번째는 고객의 일배책 주소 변경하는 거 기억나시죠? 일단 내 거부터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 일배책 주소 변경하는 거 있고 홈스에서 9월 만기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캘린더에다가 반복되는 일정들 꼭 넣어가지고 까먹지 않게끔 세팅하셔라. 그리고 치과 가가지고 권유해보셔라 라면서 내 치료하는 거 하시면 돼요.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제가 기간과 수치라는 거 입력했었죠. 요거 많이도 말고 한 번씩만 하시면 되는데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왜 중요해요? 기간이 없으면 이제 안 해버려. 목표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감 시간을 꼭 정해. 그래서 이 캘린더 작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정해서 이렇게 꼭 목표 한번 달성해 보시고 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목표 설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꼭 좀 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반복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복하는지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마스터 해보세요. 케라의 교육과장 박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